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국민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직접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삼성 계열사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ETF와 같은 그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자라면 모두 다 이해관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부터 중점적으로 한번 봤어요. 지금 현재 뭐 10월 8일자로 한 72,000원에서 3,000원에서 등락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가격이 얼마나 이제 높낮이가 떴느냐라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주가 수익률로 가지고도 볼 수 있고, 또 유보이익까지 감안된 그 주당 순이익을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근거는 이제 삼성전자 매출액의 약 한 40%에서 50%가 중국에 대한 수출이에요. 매출이죠. 근데 이제 중국 경제가 흥다 사건을 계기로 뭐 나머지 지금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파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 며칠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그 부동산 회사들이 자금 조달 방법이 이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중에 있는 아파트나 건물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파생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파생 상품 투자자들이 중국 부자들이 다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부동산 경기 불황이 그 극심한 수요 위축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이제 장기 불황에 직면한다. 그러니까 자동차 수요라든지 가전제품 수요라든지 휴대폰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흥국 경제 회복 속도가 선진국보다 느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예방약도 못 구해가고 난리잖아요. 그 대표는 베트남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런 국가들이 경제 회복 속도가 느린 가운데 세계적으로 그 유동성 흐름이 위축되는, 쉽게 하면 자금 경색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삼성전자 주가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금은 이제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이제 반도체 투자를 확대합니다. 아마 반도체 대란이 이제 일어나니까 뭐 각국에서 자급자족하겠다는 그런 그 어떤 계산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투자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그 반도체 공급 과잉 상태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이게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인데, 적지 않은 국가에서 이제 부채 상환 능력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중국발 경제 위기가 이제 현실화되면 제가 볼 때는 6개월 정도 안에 뭔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기 둔화를 중국 때문에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부품이 막 2만 개씩 들어가잖아요. 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품이 들어가요. 그런 경우에는 핵심 부품 하나만 그 공급이 안 돼도 전체 생산이 중단되거든요. 그 반도체가 원래 그 사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오래되면 각국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중장기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그 6개 정도 이유를 들었는데 6개 이유 하나하나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과거 저점 주가를 한번 봤어요. 그 지난 10년 이상에 걸쳐서. 그래서 2003년이 4.2만 원 했더라고요, 주당. 그러니까 42,000원 했다는 거죠. 근데 7년이 지난 2010년에 그때도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죠. 8년, 9년이 어려웠으니까 56,000원까지 하락했어요, 저점이. 근데 2020년에 45,000원까지 하락했어요. 근데 현재 주가가 72,000원 안팎이니까 그것은 이제 PR을 제가 한번 봤어요. PR 18.6배인데 PR은 결국은 주가와 주당 순이익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만약에 앞에서 열거한 한 6가지 이유로 감소한다면 PR은 주가가 내리지 않으면 높아지죠. 그러니까 18.6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15배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까지 감안을 한다고 하면 EPS가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도 좀 더 낮아지거나 주가가 내리지 않으면 높아지면 또 주가 하락 압력을 받잖아요. 또 유보이익도 제가 이제 주가를 평가할 때 유보이익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유보이익은 대부분 PBR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에 녹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당 순자산을 보니까 1.8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가 0.8배 정도 한 90% 정도 순자산 대비로는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순자산을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부동산과 주식 중심으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채권도 있겠지만은 삼성 계열사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면 주가는 그 내리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뭐 다수의 기업들 주가가 내리니 삼성전자 순자산도 감소하는 거예요. 주가가 내리면. 그렇기 때문에 PBR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뭐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향후 6개월 이내 저점은 얼마나 될까라고 제가 이제 추정을 해보니 반도체 가격 문제 그 다음에 중국발 경제 경기 둔화지요. 경기 둔화에 따른 어떤 수요 둔화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래 보면 주가하고 그 다음에 PER하고 주당 순자산하고 종합적으로 볼 때 과거 이제 주가 저점 추이 한 6만원에서 6만 5천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께 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워낙 이제 삼성전자 이해가계자가 많으니까 오늘 삼성전자 주식을 내리는 국면에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추격 매도하면 그 기회 손실이 생기거든요. 주가가 상승할 때 조금 현금을 그 확보하든지 비중을 줄이는 것도 위기 관리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또 투자를 하더라도 좀 충분히 낮은 시점에 투자할 기회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조금 반등하는 시기에 제가 이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기서 여러분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